헤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왔든 내가 먼저 연락을 했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트럭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필터링을 1단 2단으로 거쳐야 돼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괜한 소리에서 상황을 엎어지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순간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뱉게 되는 실수는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될지를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 제외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놈은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운명론적인 걸 믿는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끄시길 권장드려요. 저는 연애에 있어서 감정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헤어진 상황에선 이성적인 논리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분들에겐 제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헤어진 상황마다 특수성은 분명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헤어졌는지, 얼마나 상대방과 만났는지,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이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라고 권장드리고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하지 말라고 말리고픈 첫 번째 태도는 강아지처럼 꼬리 흔들기예요. 내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상대방에게 연락 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헤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을 때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면서 여지껏 내가 상대방을 기다렸던 티를 폴폴 풍긴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얘는 아직 나를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 수 있겠죠.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려면 나의 패가 다 보여선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도 약간은 아리까리해야 나한테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야 나에 대한 생각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나에 대한 생각 투자가 늘어난다면 감정은 생기겠죠.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반가워가지고 막 TMI 남발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연락 이어나가려고 용쓰고 이런다면 나의 매력만 낮추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헤어지기로 한 요인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사귀는 동안에 지나치게 고자세의 태도를 취해서라면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해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호기심을 가질 뻔하다가도 나에 대한 감정이 팍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고 미련남고 이런 감정들은 너무 티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심하게 시크하게 억지로 도도한 척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반갑게 인사하되 그간 쌓아왔던 궁금증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파 떠올린 질문들을 쏟아내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픈 두 번째 태도는 애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애인처럼 대한다고 해서 꼭 사랑한다는 말이나 표현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애인처럼 대하는 거는 상대방을 내가 알던, 내가 사귀었던 그 시절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귈 때 썼던 내 나름의 애교 표현이라든지 뭐 어떤 이모티콘이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애교 섞인 문장을 넣어서 톡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내가 알던 그 시절의 애인처럼 대하는 거란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자체가 말로만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아직 너에게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내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할 뿐더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이때 좋았지, 저땐 설렜지 이런 말로 사귀는 동안의 추억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좋진 않았을까, 저렇게 했다면 지금 잘 지내고 있진 않을까, 이런 미련 풍기는 과거나 추억을 회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오랜만에 연락한 상대방이 나와 연락하는 게 처음엔 반가웠다가도 갈수록 부담스럽기도 하고 헤어질 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나는 반가운 마음에, 미련이 남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들을 추억팔이 하듯 얘기했더라도 이별을 고한 상대방 입장에선 그렇게 내가 추억팔이를 계속 한다거나 미련을 보인다면 연락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겠죠. 그러니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인간이 아니란 걸 인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하지 말라고 말리고픈 세 번째 태도는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다리긴 했지만 막상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기다린 만큼 반가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간 상했던 자존심을 분출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연락이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대체로 자존심이 워낙 세서 연애를 할 때도 자존심 문제로 다툰 경우가 많고 헤어질 때조차 자존심을 부리다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다시 만났을 때도 내가 여전히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전에 본인이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상기시킬 뿐이지 나와의 재회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럼 재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여유로운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보통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톡이나 문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텐데 이때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만 먼저 알아두세요. 하나, 구구절절. TMI는 남발하지 않는다. 문장은 간결해야 된다. 둘, 나 요즘에 수영 배우는데 너무 재밌더라. 수영 모임 생겨서 요즘 재밌게 지내. 이런 말들을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다만 상대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내가 잘 사는 척 그렇게 보이기 위한 멘트는 하지 말자. 그건 부자연스럽다. 셋,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자. 우리는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보통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단답이 오거나 읽고 씹어버리거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단호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런 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란 걸 인지해야지만 여유로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괜히 이 연락 끊기는 게 두렵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답장 속도, 답장 시간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면서 초조해하다가 급발진해버리거나 내 패를 다 까발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중요한 두 번째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연락이 됐을 때 그 연락을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아직 미지근한데 거기다 대고 내가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이런 질문했다가 또 저런 질문했다가 요리조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혼자 난리부르스 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미련낭낭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꼴이기 때문이니까요. 상대방도 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호기심이 생겨야 나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나를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나에 대한 감정이 스멀스멀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굳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갈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몇 마디 놔두다가 대화 자체가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끊어버리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그렇게 내가 잠깐 상대방의 일상에 발가락만 슬 내밀었다가 다시 빠지는 식으로 치고 빠진다면 괜시리 상대방은 문득문득 내가 생각나기 시작할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과 연락이 되더라도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연락을 받아주는 거라든지 계속해서 대화의 티키타카가 된다든지 그런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썸을 탈 때도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썸이 아니라 얼굴만 알고 지내던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나 너 좋아해 아이씨대로 이러면서 고백 갈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차이겠죠.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고백 공격이라 하는 거잖아요. 즉 고백 공격이라는 건 서로가 이미 호감이 있고 그걸 확정 짓는 거예요.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히 감아오기 위해서 다시 만나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정작 상대방은 별 생각 없는데 내가 감성 가득 담아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꺼낸다면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에 이전보다 훨씬 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재회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조급하지 않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는 껌이다, 쉽다 뭐 이런 말을 드리고픈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재회 확률을 최대로 높여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